제가 이제 최근에 부동산 뉴스 탭을 보면 네. 건설사 줄도산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지금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인가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정부에서는 저는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봐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뭐 정부 정책들이 나오고 뭐 규제 완화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 정책들이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시행사를 위한 정책들이 지금 빠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도금 대출 완화해줄게. 이게 과연 개인 보고 청약 많이 받으라는 소리일까요? 아니죠. 청약을 안 해서 미분양이 날까봐 시행사를 위해서 중도금 대출 완화해준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소득 안 보고 대출 좀 더 해줄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등록임대사업자 이것도 지금 뭐 갑자기 뭐 계속 빠르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등록임대사업자도 사실은 이건 뭐냐면 미분양이 날까봐 법인들이 이거를 대거 매입해서 등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다음에 임대 주려던 분들이 많아요. 큰 업체들이. 그분들이 활성화돼야 시행사가 자기의 짐을 저분들한테 덜 수 있거든요. 전부 시행사를 위한 거예요. 조그만 개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집값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건설사 줄도산이거든요. 건설사 무너지면 증권사 타격받죠. 그 다음에 좀 더 돈을 1금융에서 못 땡긴 사람들은 저축은행 가기 때문에 저축은행 타격받죠. 캐피탈, 보험, 그 다음 이제 은행 순으로 이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죠.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부모님 그럼 좀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좀 짧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업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외환위기, 뭐 글로벌 위기 다 겪어봤지만 내년 한 해가 건설업계 최대 위기다. 그런 위기 해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PF 부실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네. 이게 왜 일반적인 대출보다 더 위험하냐. PF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필요한데 쉽게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있어요. 대출을 일으켜요. 10억짜리예요. 그럼 6억 정도 대출 일으켰어요. 네. 그럼 4억이 내 돈이죠. 네. 그래도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잖아요. 심지어 전세를 줘도 뭐 50% 전세금 해가지고 10억짜리인데 5억 전세 주면 5억은 내 돈이 들어갔잖아요. 네. PF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땅을 사요. 땅이 10억짜리예요. 건물을 짓는데 5억이 들어가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에 대해서 대출을 좀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이 없잖아요. 지을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건 대출이 안 돼야 되는데 이거를 다 지었다 가정하고 대출을 미리 해주는 거예요. 땅값이 10억이고 이걸 짓는데 5억이 들면 오케이 15억에 대해서 뭐 70%, 80% 대출을 해줄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보통 빌딩 같은 경우는 대출을 많이 해주면 80% 대출 해주거든요. 네. 뭐 100억짜리가 있으면 80억. 그것처럼 해준다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너무 극대화되죠. 근데 만약에 다 지어진 걸 가정하고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도 안 되겠죠, 심지어. 그리고 대출은 이제 바로 실행이 되고 이 이자를 납부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자 납부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은행으로 타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PF 부실이 이게 위험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했던 게 뭐냐면 오케이, PF 대출은 이제 해주지 마라. 은행한테 지시를 내렸어요. 업체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우리 다 죽는다. 했더니 정부에서 바꾼 게 알겠다. 그러면 일단 PF 대출 조금 옥석을 가려서 해줘라. 웬만하면. 다시 또 그렇게 보도 뉴스를 보낸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지금 어떠냐? 은행들이 몸살이고 있어요. 대출 해달라고 왔지만 안 해주려고 해요. 지금도. 어떤 업체를 해줄 거고 어떤 업체를 안 해줄 건지 지금 그건 내부적으로 막 협상하고 있어요. 논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실제 건설사들이 쓰러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좀 큰 기업들, 롯데건설. 롯데건설은 계열사가 짱짱하잖아요. 근데 지금 롯데그룹 동원해가지고 롯데건설에 모든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돈을 다 빌려주고 있어요. 경남 창원에 보면 본사를 둔 중견건설사가 있어요. 동원건설이라고 부도났어요, 최근에. 저 이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생각보다 커요. 한 16인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지방에서는 꽤 유명한 업체고요. 대구에 무슨 근생시설 이렇게 분양했다가 이게 지금 대거 미분양 나면서 돈이 쪼들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36% 사채를 다시 끌었었어요. 그 돈을 막으려고. 근데 마지막에 25억이 없어서 못 갚았대요. 파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돈 빌려달라 했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충청남도에 또 무슨 우석건설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부도났어요, 최근에. 근데 동부건설은 크잖아요. 네. 여기 지금 신용등급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뭐 많아요, 지금 사례가. 뭐 보현건설인가? 여기는 지금 뭐 동대구역에서 이걸 짓고 있는데 골조공사하는 하청업체예요. 네.
지금 임금을 지금 수개월째 지금 체불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지됐어요. 사업장이. 근데 이제 막 모주수 나고 또 난리죠. 그리고 옛날에 또 혜택들을 많이 줬어요. 조합원들한테 건설사들이 이주비 대출 나중에 받을게. 다 짓고 나서. 후불제로 해. 이렇게 했던 거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이자 대납 못하겠다. 옛날에 2.5% 뭐 금리였는데 지금 6% 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생기고 있어요. 네. 좀 그 서울에도 뭐 되게 유명한 반포 원벨 이런 데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네. 앞으로 분양할 단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도 분양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분양률이 만약에 50%, 40%, 30% 밑돌게 되면 이거를 조합이랑 같이 한 시행사들 말고 자기가 땅을 사서 시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한 시행사가. 그것들은 전부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장군님, 그럼 상황이 네. 엄청 심각한 거 아닌가요? 심각해 질 수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가도록 하겠죠. 왜냐하면 기업에서 일단은 시행을 하는 업체에서는 올 스탑, 하지 말자, 연기, 무한 연기 하고 있는 자구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네. 기존에 조금 자금이 있는 회사들은 미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는 처음부터 좀 불량한 업체한테는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죠. 그리고 너무 불량한 곳은 여기는 부도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될 수 있는 곳들은 해주려고 하죠. 근데 은행은 불안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한테 다시 묻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정부에서 한 번 더 관여하게 되죠.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우려한 것들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해줘라. 아닌 것들은 하지 마라. 정부가 이제 나서는 거죠. 그래서 살릴 곳은 살리고 줄일 곳은 줄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그들이 하겠죠. 뭐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크게 상관없는 일이긴 해요. 네. 걱정은 많이 하지만 이런 일들이 뭐 엄청 크게 발생하진 않으니까 일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꺼낼 건지 조금 예상해보고, 그리고 그 정책에 따라 나는 앞으로 어떤 선택, 어떤 행동을 해 나가야 될 건지 생각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장군님, 그럼 어떤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답은 모르겠지만, 자, PF 대출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핵심은 분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분양이 안 돼서 PF 대출이 문제가 된다. 그럼 분양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PF 대출을 많이 해줄 거냐, 적게 해줄 거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잖아요. 네. 분양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나와줘야 되죠. 그러려면 투테로 가야 되는데, 분양을 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 분양을 받는 사람을 위한 정책,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줘야 돼요. 네. 분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올해 6월 달에 나왔어요. 민간 건설 임대주택자에 대한 혜택들 몇 가지 나왔거든요. 네. 법인세에 대해서 추가과세 안 하겠다. 종부세도 합산 배제해 주겠다. 그 다음에 미분양이 나더라도 본인들이 그걸 떠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앞으로 취득세 중과 배제까지 되면 너무 좋을 거고, 그리고 이제 분양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미분양 주택을 매매한 사람에게는 그게 법인이든 개인이든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걸 받아갈 테니까. 지금 문제는 미분양 주택이거든요. 네. 경쟁력 높은 아파트가 아니라. 그래서 최소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양도세 감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혜택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한두 개가 아니라 대량으로 매입해가지고 임대 주는 법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개인에 대한 혜택들보다 이 큰 손들, 큰 법인들한테 조금 당근책을 주면 그분들이 움직일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또 모든 것들이 또 부드럽게 완화되겠죠. 완화되겠죠? 되겠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사람들이. 장군님, 그럼 개인의 입장에서는 네. 약간 미분양난 주택 중에 네.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을 잘 알아두면 네.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법인한테는 혜택을 주는데 개인은 절대 안 돼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문을 열어줬다면 다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미분양은 낮지만 아무거나 사면 절대 안 될 거고, 네. 입지가 정말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낮다면 그런 것들은 옥석을 잘 갈아서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많지는 않겠죠. 오히려 큰 손들이 좀 더 쑥 움직이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좀 주의 있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물론 과거에도 개인들이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본, 수혜를 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지러울 때
미분양 난 주택들 관심 가지고 특히나 상품성 괜찮고 브랜드 괜찮고 입지가 괜찮은데 미분양이 조금 간당간당하게 난 것들 그런 것들은 금방 소진돼요. 그리고 소진되고 나면 금액이 또 나중에 또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단지부터 검토를 해두면 일단은 내가 그걸 못 산다 하더라도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빨리 움직이는지 이 물 아래에서 움직임이 안 보이잖아요. 네. 미분양이 이제 좋은 녀석이 소화되는 것들이 보이고 개개인이 뭐 한 개 한 개 가져가는 건 티가 안 나는데 갑자기 법인에서 다 가져가잖아요. 그럼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죠. 네, 막 오늘 뭐 그런 의미에서 좀 도움되는 시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